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줄여서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수능이 끝난 우리 큰따님께서 여러 가지 일탈 행동을 하는데 그 수위를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에이, 설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수험표 들고 가면 할인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뭐 공연을 본다던가 뭐 각종 이벤트가 있다던가 이런 거에 응모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데 수능이 끝나는 날 우리 큰딸의 일탈 행동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뭘 두고 지금 일탈 행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실까요? 저는 사실 우리 큰딸 그 수능이 끝나면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그 금은방에 가서 예쁜 귀걸이를 좀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귀가 뚫은 지 한참 됐었는데 지금 귀걸이를 안 하니까 귀가 막혀가지고 와. 저도 좀 덕분에 귀를 좀 뚫어볼까 다시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손 붙잡고 가서 그거나 좀 해야지. 엄마로서 어쩐 좀 생색도 내고 막 이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수능이 끝나는 날 그날 친구랑 둘이서 수원역에 가서 뚫고 왔더라고요. 엄마의 바람이 무너져서 지금. 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친구랑 이제 밤에 약속을 잡아서 주말이고 밤이고 네, 일탈을 즐기고 있답니다. 네. 뭐 이제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좀 사건 사고가 많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걱정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이렇게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네. 행복하게 그냥 지켜만 보기는 좀 세상이 너무 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듭니다. 네. 저는 별일 없으세요? 이제 좀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됐네요. 맞아. 연우가 출국했나요? 네.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방송이 나가는 기준으로 어제예요. 네네네. 네. 그럼 연우가 이제 3주? 아니, 3개월. 3주가 아니라 3개월. 네네. 3개월이라고 그랬었죠. 12주? 네. 12주. 왜 나는 3주 얘기가 나왔지? 진짜 3개월. 우리 연우 없이 3개월을 선생님이 잘 버틸 수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네. 늘 붙어있던 아이인데 그러죠. 침대조차 같이 쓰면서. 맞아요. 저희 딸도 3개월 다녀왔었는데 네. 6학년 때 다녀왔었거든요. 네. 잘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녀와서 아이가 그 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성숙해진 걸 느꼈었거든요. 아마 연우도 그러지 않을까요? 네,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연우 친구가 선희쌤 딸인데 아마 어학연수 차원에서 해외에 잠깐 나간 것 같아요. 네, 3개월이라는 시간 잘 머무르다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는 곡 들으시고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달토끼 머토끼 쪽배를 타고 동물의 천국 식물의 낙원 신
들으신 곡은 여행 온 달토끼였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집에서 골랐습니다. 수수께끼. 옛날에 한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왕자님은 불쑥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충성스러운 하인 하나만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어느 커다란 숲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는데 여관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작은 오두막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소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예쁜 어린 소녀였어요. 왕자님은 소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야, 하인과 내가 저 집에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까?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하지만 말리고 싶네요. 들어가지 마세요.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왕자님이 묻자 소녀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나쁜 요술을 부리니까요. 새엄마는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왕자님은 단박에 마녀의 집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 더 갈 수도 없었고 또 무섭지도 않았거든요. 들어갔더니 불가의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늙은 할머니가 새빨간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그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시오. 앉아서 편히 쉬구려. 할머니는 아주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화로 위에 올려놓은 작은 냄비에서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불길을 살리려고 후후 입김을 불었지요. 딸은 두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나쁜 음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푹 잘 잤습니다. 다음 날 떠날 채비를 하고 왕자님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구려. 이별주를 드리리라. 할머니가 마실 것을 가지러 간 사이에 왕자님은 말을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안장을 단단히 매야 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윽고 나쁜 마녀가 음료를 가져오더니 말했어요. 나리에게 갖다 드리게. 하지만 그 순간 유리컵이 쨍그랑 깨지며 음료에 든 독약이 말에게 튀었습니다. 독약이 얼마나 강했던지 말은 바로 쿵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달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그리고 안장을 버리고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런데 까마귀 한 마리가 죽은 말에 앉아 살을 파먹고 있었어요. 오늘 더 좋은 먹을거리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 하인은 이렇게 말하고 까마귀를 잡아서 배낭에 넣었습니다. 왕자님과 하인은 하루 종일 헤맸지만 숲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여관이 하나 보였어요. 두 사람은 여관에 들어갔어요. 하인은 여관 주인에게 죽은 까마귀를 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들어선 곳은 강도의 소굴이었답니다. 날이 완전히 깜깜해지자 강도 12명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두 나그네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관 주인과 마녀도 같이 앉았지요. 그들은 까마귀 고기 수프를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숟갈 뜨자마자 모두 풀썩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말고기에 들어있던 독이 까마귀에게 퍼졌기 때문이지요. 이제 여관에는 여관 주인의 딸만 남았어요. 소녀는 나쁜 짓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정직한 소녀였어요. 소녀는 문을 모두 활짝 열어 수북하게 쌓인 보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소녀에게 보물을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갖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왕자님은 하인과 같이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어느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지만 거만한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자기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을 신랑으로 삼겠다고 널리 알렸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이 수수께끼를 풀면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공주님은 사흘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수수께끼를 풀겠다고요. 하지만 똑똑한 공주님은 늘 정해진 시간 전에 수수께끼를 풀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왕자님이 오기 전에 벌써 9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하지만 왕자님은 공주님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왕자님은 공주님 앞에 나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12명을 때려 죽인 것은 무엇일까요? 공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공주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 책을 펴보았지요. 하지만 수수께끼 책에도 그런 수수께끼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공주님의 현명함도 그만 바닥이 난 것이지요.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공주님은 하녀에게 왕자님의 침실에 몰래 숨어서 왕자님의 꿈을 엿들으라고 했습니다. 왕자님이 잠결에 답을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영리한 하인이 주인 대신에 침대에 누웠답니다. 하녀가 다가오자 하인은 하녀의 망토를 확 벗기고 회초리로 마구 때려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튿날 밤 공주님은 혹시 더 잘 엿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인은 시녀의 망토를 확 벗기고 회초리로 마구 때려서 내쫓았답니다. 사흘째 밤이 되자 왕자님은 안심하고 자리에 누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주님이 회백색 망토를 걸치고 왔어요. 공주님은 왕자님 곁에 앉더니 말을 걸었어요. 왕자님이 잠들어 꿈을 꾼다고 생각했거든요. 꿈결에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공주님은 왕자님도 그러길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왕자님은 멀쩡하게 깨어 있었어요. 다 알고 다 듣고 있었다니까요. 공주님이 물었어요. 아무도 때리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왕자님이 대답했어요. 독약을 먹고 죽은 말고기를 먹고 까마귀가 죽었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공주님이 계속 물었어요. 하지만 12를 때려 죽였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12명의 강도가 까마귀 고기를 먹고 죽었다는 말이지요. 왕자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주님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자 살그머니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공주님의 망토를 확 움켜잡았어요. 결국 공주님은 외투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공주님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다고 알렸습니다. 공주님은 재판관 12명을 불러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공주님, 밤중에 몰래 찾아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자 재판관들이 말했어요. 증거를 대시오! 그러자 왕자님이 하인이 망토 3벌을 가져왔습니다.
공주님이 즐겨 입는 회백색 망토를 보자 재판관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망토에 금실과 은실로 술을 놓게 하세요. 공주님께서 결혼식에 입을 망토입니다. 끝. 살랑살랑 꽃잎이 떨어지네. 햇살 가득한 봄길. 나무 위에 숨어있던 새 노래 부르며 포로로록 날개를 펴네. 저 하늘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바람. 작은 꽃잎들 모여서 춤추고 살며시 다가서 손을 내밀어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꿈길. 살랑살랑 꽃잎이 떨어지네. 햇살 가득 온길 따라서 저 하늘 날아오르는 내 마음. 랄랄랄라 즐거운 봄맞춤. 저 하늘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바람. 작은 꽃잎들 모여서 춤추고 살며시 다가서 손을 내밀어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꿈길. 살랑살랑 꽃잎이 떨어지네. 햇살 가득 온길 따라서 저 하늘 날아오르는 내 마음. 랄랄랄라 즐거운 봄맞춤. 랄랄랄라 행복한 꽃맞춤. 네, 봄마중 꽃마중 들으셨습니다. 네. 이야기 수수께끼가 어떻게 답이 뭐였죠? 수수께끼? 그 왕자님이 한 행동들 겪은 경험이 수수께끼가 되었으니까 아. 당연히 공주님은 알아맞추지 못했겠죠. 네. 그 누구도 정답을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렇죠.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였죠. 네.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이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재판관들이 등장한다는 게 좀 저는 신기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공주에게가 아닌 왕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점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수수께끼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생각나는 건 없으세요? 수수께끼. 아,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수수께끼 많이 냈는데, 그쵸?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 읽어드리면서 수수께끼 하나 내봐야지 하면서 엄청 생각했는데 딱히 생각이 안 나요?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낮에는 몇 개, 뭐 밤에는 몇 개 다리가 변하는 거 있었죠. 그러네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답은 사람? 네. 네. 스핑크스가 냈던 그 수수께끼였죠. 네. 유명한 수수께끼. 역시 선생님 최고입니다. 네. 다음에 뭐 수수께끼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재밌겠네요. 네. 네, 다음 코너 뭘까요? 로고송 들으시고 그러면 네. 다음 코너는 옛날 이야기. 네,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들려드리는 이야기 코너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네.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입니다. 네. 옛날에 숫다람쥐 한 마리가 살았어요. 깊고 깊은 산속에 이제 밤 도토리 이런 것들이 여물어 갈 즈음에 이제 이 숫다람쥐가 암다람쥐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죠. 12마리의 암다람쥐를 들였어요. 암다람쥐 12마리는 날마다 이제 바빴어요. 달디 달고 몽실한 알밤이랑 또 쓰디 쓰고 길쭉한 도토리를 달강달강 물어와서 굴 속에다가 가득가득 채웠거든요. 이제 열심히 겨울 준비를 한 거예요. 겨울 내내 이제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펄펄 이제 눈이 쏟아지던 날 숫다람쥐가 눈먼 다람쥐 한 마리만 남기고 다른 암다람쥐들은 모두 내쫓았어요. 암다람쥐와 단 둘이서만 보내려고 다 내쫓았어요. 숫다람쥐는 그리고 나서 달디단 알밤을 달강달강 먹었어요. 아이고 달다 달다 달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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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랑. 눈먼 암다람쥐는 쓰디 쓴 도토리를 달강달강 먹었어요. 숫다람쥐가 눈먼 암다람쥐를 남겨둔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자기는 달디단 알밤을 먹고 눈먼 암다람쥐한테는 쓰디 쓴 도토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암다람쥐는 아이고 쓰다 쓰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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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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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랑 달구랑 그렇게 겨울을 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숫다람쥐가 갑자기 암다람쥐한테 이제부터 쓰구랑 쓰구랑 하지 말고 달구랑 달구랑 하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눈먼 암다람쥐가 쓰디 쓴 도토리를 먹으면서 이제 아이고 달다 달다 달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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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먹기 시작한 거죠. 숫다람쥐는 달디단 알밤을 먹으면서 아이고 쓰다 쓰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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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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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구랑 쓰구랑 이런 거예요. 지금 속인 거죠. 자기는 달디단 알밤을 먹으면서 쓰디 쓰다고 하고 쓰디 쓴 도토리를 먹는 암다람쥐한테는 달다 달다 하라고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눈먼 암다람쥐가 쓰디 쓴 도토리를 100일째 먹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숫다람쥐가 발바닥아 나 살려라,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죠.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암다람쥐는 깊고 깊은 산속에서 이제 봄을 맞이했겠죠. 꽃과 새싹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따스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암다람쥐는 이제 눈이 밝은 암다람쥐가 됐어요.
눈 밝은 암다람쥐는 달리던 알밤과 쓰디쓴 도토리를 돌아가며 달강달강 먹으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 끝. 네, 이 이야기는 그 정인 출판사의 옛날 이야기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에서 제가 읽고 들려드린 거예요. 아, 네. 재밌는데요.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 말놀이 같아요. 아, 네, 말놀이 책에 실려 있어요. 있는 옛날 네네네네. 이야기. 아, 말놀이 네. 책에도 쓰여 있고, 정말 그 우리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 그 옛 이야기 코너가 있잖아요. 그 분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말놀이 분과도 있고, 네네. 그쵸? 예, 예. 거기에 보면 그 너무 그 감성 돋는 그런 말놀이의 느낌. 그 말놀이는 감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쵸. 뭐 옛날이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선생님 그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좀 이렇게 그 들었던 이야기나 어디에서 본 글에서 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말로 들려드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에 이렇게 매주 쓰기는 쓰는데 선생님과 같은 그런 입말이 주는 그런 재미는 조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우리 원래 뭐 취지가 두 네네네. 번째 코너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네. 뭐 근데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그래서 막 3분의 2 날라가도 돼요. 그래서 원고를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조금은 책 읽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나는 대로 딱딱한 그런 옛 이야기가 돼가는 것 같아서 조금 방법을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 우리가 재밌었습니다. 변하는 모습을 네네. 청취자분들께서 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러게요. 그랬으면 우리도 좋겠고요. 변하고 네, 변하고 청취자분들도 있죠. 이제 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희들에게 힘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개선하는데 저희도 참고를 하게 되니까 댓글 많이 부탁드린다는 부탁도 드립니다. 네. 다음 코너는 뭘까요? 네. 그 음악 하나 들으시고 네. 마지막 우리 말놀이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아, 네. 네. 재밌는 코너죠. 네. 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예쁘고 귀여운 내 동생.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난 동생이 좋아요였습니다. 아우, 우리 집에 온 손님, 동생은 우리 집의 행복, 엄마 같은 언니 된다는 이런 노래 가사말이 너무 좋네요. 근데 네. 현실은 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남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왜? 현실 날매는 처음 듣는데요. 아니 진짜 남매의 진짜 현실은 이렇다라는 네. 진짜 남매만이 하는 행동이 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5, 6학년 때가 가장 그렇게 싸웠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다행히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 그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와, 우애가 좋은가 봐요. 네. 다행이다. 네네. 네. 자, 오늘 말놀이 들려드릴 거는 네. 돌아가면서 네.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놀이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저희 지난 연수 말놀이 회원 연수 때. 네네. 네. 그때도 해봤었는데 네. 이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니까 네. 이름이 외워지는 놀이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어떤 집단 모임에서 이름을 외울 때 네. 도입 부분에 활용하면 괜찮겠네요. 네. 또 아이스 브레이킹은 또 다르게 하고 이제 좀 그 어색함을 좀 깬 다음에 이름을 외울 때 두 번째 코너로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한번 들려줘 볼게요. 따라 네. 해주실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야, 니 어디 잤노? 쥐야, 니 어데 잤노? 부뚜막에 잤다. 부뚜막에 잤다. 뭐 덮고 잤노? 뭐 덮고 잤노? 행주 덮고 잤다. 행주 덮고 잤다. 뭐 비고 잤노? 뭐 비고 잤노? 주걱 비고 잤다. 주걱 비고 잤다. 뭐가 깨무드노? 뭐가 깨무드노? 개미가 깨무더라. 개미가 깨무더라. 자, 이게 원래 예.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제가 음.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주고 전 답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반복하는 거죠? 네. 네. 쥐야. 아니, 선이야. 아, 이름을 바꿔서? 네. 네네. 선이야, 니 어데 잤노? 숲속에서 잤다. 뭐 덮고 잤노? 나뭇잎 덮고 잤다. 뭐 비고 잤노? 곰다리 베고 잤다. 뭐가 깨무드노? 다람쥐가 깨무더라. 아하, 그렇게. 이런 네네. 식으로. 네네네네. 자, 한번 네. 제가 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즉흥적으로. 네. 미경아, 니 어디 잤노? 안방 침대에서 잤다. 뭐 덮고 잤노? 이불 덮고 잤다. 뭐 비고 잤노? 베개 비고 잤다. 뭐가 깨무드노? 빈대가 깨무드라. 아이고. 요즘 빈대 유행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모르셨어요? 네. 요즘 뉴스에 매일 같이 나왔었는데. 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어쩌고 뭐 이런. 알레르기 이게 그 빈대가 네. 그런 병균을 옮긴다 이런 확실한 저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빈대가 이렇게 그 흡혈을 하는 시간이 네. 그 모기가 흡혈하는 시간보다 길다 그래요. 3배인가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대한테 이렇게 물리면 굉장히 가려운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옛날에 빈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우리 옛 이야기 많이 나와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빈대가 박멸된 그런 나라로 인정받고 네.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다시 그 빈대가 유행하고 있어서 뭐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게 댓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르셨구나. 네, 못 들었네요. 어디야? 그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타났다는 둥, 뭐 옷에서 여행 갔다 왔는데 옷에 그 바바리 코트 안쪽에 빈대가 있었다는 둥,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서 뉴스에 그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박멸하는 네. 그 빈대 박멸을 위한 소독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랬구나. 빈대가 깨무더라. 근데 빈대는요, 활동 시간이 새벽녘이래요. 네. 그래서 오래 흡혈하는데도 사실은 빈대가 사람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래요.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들은 바로는 빈대는 그 밖에서 서식하거나 이런 동물이 아니래, 그런 곤충이 아니래요. 집 안에서, 그리고 네. 그것도 침대 근처에서 서식하는 곤충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빈대가 있거나 이러면 그 침대 주변에 그 빈대가 쌓아놓은 그 배설물? 네.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난 것 같은 그런 자국이 있대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자국이 있으면 침구를 이제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요즘 진짜 빈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랬어요. 네네네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들었어요. 이제 그- 생각해보니까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빈대가 더 심각한 게, 저도 빈대가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은 열악한 곳에서 빈대가 서식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요즘 등장한 빈대들은 선진국에서 선진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가방이나 네. 옷이나 이런데 그 붙어 있다가 전파가 되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네네. 주로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 쪽에서 그 빈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말놀이 때문에 요즘 심각하게 등장하는 빈대 얘기까지 나왔네요. 네. 저는 화분을 좀 키우는데 네네네. 거기서 개미가 끓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개미 줄지어서 가는 것도 보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 뱀이를 박멸하겠다고 퇴치제를 놔야 할까 지금 막 같이 살까 고민이 되네요. 지금 같이 그치.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공생합시다, 공생.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쥐예요. 아, 네네. 쥐야로 시작하죠. 네, 그 옛날에 부엌에 쥐가 다녀간 흔적들을 보면서 전 자랐거든요. 잠깐이지만 잠깐 있었던 집은 그 불을 때는 집에도 저는 잠깐 살아봤거든요. 저도 네. 살았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는 막 비누도 갉아먹고 맞아요. 비누, 종이도 갉아먹고. 흔적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느 때는 딱 맞닥뜨리죠. 그쵸. 저는 할머니 집에서 쥐를 잡아본 적도 있어요. 혹시 쥐가 막 태어났을 때의 그런 모습 아세요? 아니요, 전 이야기 속에서만 봤죠. 우리 이야기에서 왜 아기를 낳았다면서 거짓말하면서 쥐 껍질 벗겨진 거. 맞아요. 그게 껍질 벗긴 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처음에 쥐가 태어났을 때 살색의 그런 아주 작은 생명체거든요. 네네네. 그걸 영상으로 많이 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알쥐라 그래요. 알쥐. 예. 근데 그 알쥐가 뭐 방금 낳은 알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작은 오빠랑 둘이서 그 어떤 그릇에 그 할머니의 그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그런 할머니 집이었는데 그 부엌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서 뭐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둘이 오빠가 주로 이제 그걸 막 흔들었어요. 저기가 들어있는 채 그릇에 그 알쥐가 들어있는 채 소리가 나니까 그걸 막 흔들었던 거예요. 뚜껑을 덮고.
그랬더니 그 안에 알쥐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알쥐도 봤고 이제 쥐를 잡은 경험도 귀여워요? 생긴 징그러워요? 이게 정말 꼬물꼬물하는 어떤 그런 거니까 뭐 일단은 아주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시커먼 쥐의 그런 형상은 아니라서 네네. 조금 귀여운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알쥐는? 여기서 쥐는 그렇게 친근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네네.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난 그 밤 사이에 부뚜막에 와서 네네. 얘가 그 주걱에 묻어 있는 밥알. 밥풀떼기 좀 먹을 것이고 또 주걱을 베고 행주를 덮고 거기 부뚜막 따뜻한 데서 우리 왜 밤에 불 떼놓고 자면 아궁이 밤새 따뜻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와서 자다가 개미한테 물린다. 네네. 라는 좀 따뜻한 정서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혹시 쥐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쥐 없으세요? 쥐? 쥐? 뭐 캐릭터나 뭐 이런 거. 뭐 저희는 뭐 미키마우스 많이 보고 자라서. 그렇죠. 네. 그 미키마우스 있잖아요. 그 미키마우스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든 사람. 아, 우리 디즈니 캐릭터도 쥐 아니에요? 맞아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네네. 만든 거죠. 그 네. 캐릭터를, 마우스 캐릭터를. 네. 네. 근데 그 월트 디즈니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농사일 하는 것을 도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월트 디즈니가 그 농사일을 하면서 그 농장에서 봐왔던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이제 캐릭터화 돼서 미키마우스도 되고 도널드 덕도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거를 굉장히 즐겼다 그러고 그 상상의 동물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옛날 옛적 갓날갓적을 듣는 우리 청취자 어린이들께서도 말놀이와 옛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놀이 하다가 막 월트 디즈니 얘기까지. 네. 네. 아, 네. 시간이 아직 남았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담이 길었죠? 우리 이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네.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고 우리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놀이 하나 더 해볼까요? 네네네. 네. 어떻게 쥐야로 갈까요? 네네, 아니면은 쥐야로 하죠. 쥐야? 네네. 원 버전으로. 네. 쥐야 니 어디 잤노? 부뚜막에 잤다. 뭐 덮고 잤노? 행주 덮고 잤다. 뭐 비고 잤노? 주걱 비고 잤다. 뭐가 깨무드노? 개미가 깨무더라. 네. 네, 이거를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자녀분들과 친구들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꾸는 어떤 말들은 여러분의 시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말놀이 들을까요? 아니면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들을까요? 시간이 노래 들을 시간도 되나요? 네. 네. 듣네요. 노래 한 곡 네. 듣고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준비할게요. 네. 저 하늘에는 날마다 별들이 반짝 내 눈빛에 날마다 별들이 반짝 저 하늘에 날마다 별들이 반짝이고 내
구별 들으셨습니다. 네, 어떤 말놀이일까요? 나 별 말놀이 아는데라고 아까 네네네. 지난주였나요? 네네네네. 네, 별 아는데라고 그건가? 별과 관련된 말놀이 중에 제가 아는 거. 네. 그거라 그 이야기. 진짜요? 찾았죠? 네. 네. 이 말놀이는 네네. 아가를 데리고도 한대요. 아가? 네. 아가를 데리고. 네. 어떻게요? 뭐 돌도 안 된 아이들, 돌 이쪽 저쪽 된 어린 아이인 것 같아요. 못 움직이는 아이? 네. 걸어다니지 않는? 도리도리 쎄쎄쎄 이제 건지건지 잼잼 이런 것처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기가 네네네. 아기를 이렇게 꽁꽁 할 때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네네네. 이렇게 행동으로 이게 그런 걸 우리 둥개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꽁꽁 이러면서 지금 꽁꽁 할 거예요. 네. 별 하나 꽁꽁, 별 하나 꽁꽁, 별 둘 꽁꽁, 별 둘 꽁꽁, 별 셋 꽁꽁, 별 셋 꽁꽁, 별 넷 꽁꽁, 별 넷 꽁꽁, 별 다섯 꽁꽁, 별 다섯 꽁꽁, 별 여섯 꽁꽁, 별 여섯 꽁꽁, 별 일곱 꽁꽁, 별 일곱 꽁꽁, 별 여덟 꽁꽁, 별 여덟 꽁꽁, 별 아홉 꽁꽁, 별 아홉 꽁꽁, 별 열 꽁꽁, 별 열 꽁꽁. 이걸 손동작으로 한다고요? 네네. 주먹 줬다가 폈다가? 네. 그쵸. 저는 이제 그렇게 어린 깐난 아기는 아니고 네. 조금 큰 아이들하고 네. 쎄쎄쎄 하듯이 해가지고 별 하나 꽁꽁 나 하나 꽁꽁 그러니까 별들 꽁꽁 별 셋 꽁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쪽은 주먹 한쪽은 보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네, 마주 보면서. 네네. 자, 그렇게 마주 하는. 앉아서 네. 따라 해볼까요? 네. 마주 보고 마주 앉아서. 네. 한 명은 손바닥, 한 명은 주먹.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별 하나 꽁꽁, 별 둘 꽁꽁, 별 셋 꽁꽁, 별 넷 꽁꽁, 별 다섯 꽁꽁, 별 여섯 꽁꽁, 별 일곱 꽁꽁, 별 여덟 꽁꽁, 별 아홉 꽁꽁, 별 열 꽁꽁. 따라 해보셨나요? 네네. 저는 열심히 따라 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이 거리가 좀 너무 있어서 이 손동작을 따라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엄마하고 우리 아이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재미를 돕는 그런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별 하나 꽁꽁, 별 둘 꽁꽁, 별 셋 꽁꽁, 별 넷 꽁꽁, 별 다섯 꽁꽁, 별 여섯 꽁꽁, 별 일곱 꽁꽁, 별 아홉 꽁꽁, 별 열 꽁꽁 이런 식으로.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면 손운동이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숫자 세는데도 네. 이제 좋은 거죠. 하나에서부터 어릴수록 좋겠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세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속도감 있게 손에서 열 나는데요? 우리 그 치매 예방이나 아니면 혈액순환에도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말놀이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반복해서 따라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음률과 속도감, 개사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자기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별 하나 꽁꽁 말고 선이 하나 꽁꽁 어때요? 하나 꽁꽁. 선이 하나 꽁꽁. 네. 미경 하나 꽁꽁.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겠네요. 네.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기며. 네. 우리 이제 인사해도 되나요? 노래 듣고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